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는 직장 후배가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 드렸고요. 여기 대구인데요. 네. 네네. 학교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학교 아이가 학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학교 잘 다니겠다 하고 학교 출석을 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엄마가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의사를 물어보니까 애가 가기 싫다고 했대요. 학교 근데, 집에 가기 싫다고? 아니요. 아, 네, 어디 나는 거기 아동보호기관, 그 사람 따라서 가기 싫다고 했대요. 근, 가? 네, 근데,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 들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고, 교육적 방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결석에 대한 내용도 풀어서 얘기하니까 애가 이해를 하고 따라갔대요. 결석한 거. 결석을 며칠 했는데요? 결석이 조금 많아요. 결석이 한 30일, 이번 달이, 올해가 조금 많아가지고 30일이 조금 넘어서, 그래서 아니, 저도, 저기 보통 줌 수업을 해갖고 많이 안 가는데, 네네. 근데 30일 동안 결석이 됐다는 이유가 있나요? 30일을 연달아서 결석을 했던 건 아니고요.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출장이 자꾸 잡혔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도 이제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6학년이 되니까 지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근데 그거 외에는 다 올라와서 일부러라도 주말에 될 수 있으면 날짜 피하고 올라와서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번에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일주일, 한 3주 정도, 3주가 풀 3주가 아니고요. 이틀이고, 그리고 이제 5일하고 4일 정도 그렇게 잡혀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자주 오셔도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띄엄띄엄 있는데만 실제로는, 한 주? 3주? 네, 2주? 3주,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얼만큼,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했는 게 이게 제가 없으니까 애가 이제 학교 가기 힘들어 하니까 이게 낮밤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애가 기다리다가 늦게 잠들고 하다 보니까 낮밤이 바뀌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인강 듣는 걸로 하면은 괜찮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그렇게 다 바꿔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강을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요? 그래서 인강을 듣는 거로 하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인강을 들었냐고. 인강이 아니고, 인강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강은 아니고 수업 계획서를 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업 계획서를 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를 잘 쓰셨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업 계획서를 넣어갖고 실제로 수업을 했냐 이거죠. 아, 그쵸.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안 했죠. 그쵸. 완전히는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제대로 그걸 지키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음,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출장 가서 그런 거니까. 출장이 그게 방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빌미를 주냐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엄마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 몰라갖고 지금 그러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아까 4학년이라고 그랬나요? 3학년? 6학년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13살요. 13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엄마들이 요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저쪽에 데려가도록 빌미를 주고. 일단은 지금 오늘 언제 데려갔다고요? 월요일요. 오늘? 네, 오늘? 어제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제 몇 시에? 어제 시간은 모르고 저한테 연락 온 거는 15시였어요. 어제 15시에 연락이 왔고, 네. 애 데리고 데려갔다고? 갔다고. 데려갔다. 누가 네. 연락을 했어요? 네? 이걸 누가 연락을 했냐? 경찰이 했어요? 아니요. 여기 여자 직원이 전화 왔더라고요. 대구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네. 연락, 연락이 왔구나. 아이 데려갔다고 했고, 지금 긴급한 상황에 72시간인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할아버지가 제대로 아이 관리 못하나요? 같은 주거지에 있나요? 아, 네, 그쵸.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좀 떨어져 있죠? 좀 네, 아니요. 지구지구랑은 떨어져 있어. 할아버지 혼자의 할머니도 계셔요. 할머니도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이런 경우는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빨리 친인척 위탁으로 엄마가 지금 아동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 학대 행위로 지금 이게 지금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뺏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거를 빨리 친인척 위탁으로 빼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리 양육 가정 위탁이라고 있어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대리 양육 가정 위탁. 네, 적으셨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리고 바로 내가 저거 하니까 그러나 우리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길 거다. 내가 잘 못했었으니까 내가 출장이 많아서 그랬는데 뭐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기한테는 그러니까 시설에 가 있는 거는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시설에서 저한테요, 네.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거 동의서 받아 쓰라고 하더라고요. 시설에서 다른 학교 보내는 건 완전히 계속 강제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 보내겠다고 동의서는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니, 그 동의서 썼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동안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잠깐인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벌어집니다. 이제 쉽게 못 찾아옵니다. 이러면 그래서 모르고 어제 써줬으니까 어제 몇 시에 이렇게 얘기 왔어요. 그때 바로 오후 3시경에 연락 올 때 그때 다 얘기했어요? 네, 그쵸. 5시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 과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통화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오후 5시에? 네네. 오후 5시 넘어서 이제 통화할 때가 아니고 직접 오락해서 왔죠. 와가지고 쓰락하더라고요. 그 나보고. 사람들이 왔어요?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네네. 써줬다. 그게 오후 5시쯤 된다. 네네. 어, 현재 뭐 영업적 일을 하세요? 뭐 어떤 일을 하세요? 네, 그렇죠. 영업적 일을 하죠. 관리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영업 관리.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래면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강제 분리돼서 장기간 격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 어제 잘못 썼다. 모르고 잘못 썼다. 네네. 당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조건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 네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있는데 그쪽에 맡기겠다. 그쪽에 네네. 대리 양육 가정 위탁 내가 알아보니까 네네. 인권 침해를 신고했다. 우리 자유인권실종 국민행동에도 신고했다고 얘기하세요. 인권 침해 있는데, 네. 자유인권실종 국민행동에도 다 신고해서 이 내용을 자율인권 시민, 자유인권 네. 실천 네. 국민 네. 행동 네네. 읽어보세요. 네네. 자율인권 실천 국민행동요. 거기다 신고했다. 네네. 우리 아이 뺏겨갖고 해서 네. 했더니 이렇게 가르쳐줬다. 당신들 내가 네네. 모르고 나한테 적어서 내가 모르고 잘못 써줬는데 나 네네. 그거 없다. 네네. 나는 이건 가만히 안 있겠다. 네네. 알고 보니까 당신들 장기적으로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있을 네네. 수가 없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네네. 대리 양육 가정 위탁할 거니까 빨리 그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리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걸 갖고 강하게 얘기하고 빨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 테니까 당신들 저거 써준 거 내가 모르고 썼는데
네네. 강제로 분리해서 오랫동안 있는다는 얘기 들어서 나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뭘 네네. 잘못이 있냐 선생님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네네. 강하게 얘기해서 빨리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쪽으로 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애 뺏겨갖고 큰일 납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쪽으로 빼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신고해요? 신청하면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동구청에 가면 대리형 아, 가정이다. 거기서 아, 신청서 하러 왔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도 우리한테 신고해서 이쪽 가르쳐줬다. 당신들 대리형 가족이다 알려줬는데 네네. 받으면 그쪽에서도 직접 연락 간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라고요. 안 아, 그러면 네. 국가인권에도 제소하고 막 해야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교체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네. 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매번 전화를 드려서 매일 혹시 네, 네, 기억하시려는지. 네, 알아요. 예. 네네. 다행히 덕분에, 이게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딸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네. 안 음, 그래도 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음, 제가 음, 경사님한테도 만나가지고 그 음, 기한서를 음, 그러면 나보고 쓰래요. 그래서 이제 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한서를 쓰라고 해서 이제 음, 기한서도 써갖고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불에 이제 그 새벽에 갔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안 만난다던데 전화 음, 끊어버리고 제가 갔거든요. 네, 가가지고는 만나서 얘기하고, 아예 제가 제 명함도 줬어요. 명함 음, 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 얘기하고 잘하셨어. 시작하고. 예, 잘하셨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고 기한서를 쓰래요. 음, 근데 이게 빨리 처리되는 게 그 의심 가는 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음, 그래서 기한서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이 이제 기한서를 읽어봤다 하면서 나하고 이제 면담을 했었거든요, 전화로. 기한서 내용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어요? 기한서는 그냥 저는 사실 그대로만 썼어요. 뭐 음, 내가 이제 혼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또 음, 10년 만에 직장을 갔다 보니까 이제 음, 나는 월급도 벌어야 되고 나는 음, 단칸반부터 시작을 음, 했다라고 내용이 돼 있고, 근데 이제 네, 근데 내가 지금 다니는 예전에 다녔던 직장은 네, 이제 중간에 2번, 3번씩 나와가지고 규림이를 음, 돌봤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챙겼고, 그리고 네, 학교도 같이 다녔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는 진심되게 이제 회사에서도 했고, 그래서 네, 이제 회사에서 스카우트 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스카웃을 했는데, 이제 조건이 이제 내가 원하던 이제 대구 지역 발령이었고,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출장을 2달이었는데, 2달만 음, 해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허락받고 이제 그렇게 갔었고, 근데 이제 네, 한 달 만에 내려왔다. 한 달 네, 만에 내려왔고, 이번에 출장은 처음 출장이었고, 이제 요것만 3번이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음, 출장 갈 이유도 없고, 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생 회사여가지고 일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직원 다 뽑았는 것도 캡처 떠서 올렸거든요. 뭐, 네, 우리 팀에 이제 발령이 한 6명이 더 추가로 났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캡처 떠서 올렸거든요. 올리고, 나도 바빠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 음,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 회사를 계속 다닌 거고, 이제 음, 그래도 나도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 하여튼 견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주말에 딸이 같이 갔었고, 어렸을 때는 이제 코카콜라 여기 대구 물류센터도 새벽에 같이 가가지고 네, 애 집에 저랑 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관계가 좋다는 거죠. 네, 가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학교 보내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 딸하고 나하고는 유대관계가 좋다라는 내용으로, 뭐 하여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긍정적으로 썼는데 받아들인 사람마다 그건 틀리겠죠. 그래서 지방 대전도 가고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애가 원하는 곳도 둘러보고 그냥 그렇게 왔다, 그런 음.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기한서를 경찰에서 잘 쓰셨고 네, 그거를 또 검사가 네, 담당 검사께서 이거를 네, 또 네, 잘 처리해 주셔서 네, 네, 어쨌든 충분한 소명이다 생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하게도. 감사한 거죠. 다행이에요. 네, 뭐 네. 그랬는데도 음, 이제 검사님이 이제 불소 처분이 됐대요. 근데 음, 이제 경위님이 나보고 아직 경찰 조사는 남아있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관에서 이게 또 뭐 써야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음, 제가 아동복지기관에 오늘 아침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적어야 되는 게 남아있음을 내가 알지만 내가 전화를 했다. 음, 나는 분명히 선생님의 오해로 인해서 불거진 거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고,
말고 네. 알아서 쓰시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 이번에 우리 딸이 72시간 동안 거기 가 있었고 강제로 분리됐고 네. 애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신적 피해하고 나 지금 회사 일 3일이고 뭐고 못했고 저 진짜 입에 물만 마셨지. 다 굶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래서 병원도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신고하겠다. 네, 그랬거든요. 이미 그래서 고소한 상태죠? 그 고소는 아직 완전, 그 고소는 안 넣었어요. 안 넣고, 지난번 예, 고소한 거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첫날 그냥 이제 선생님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거랑, 그리고 이제 여기 복지기관 대상으로 제가 넣은 거, 그게 있는 거죠. 근데 복지기관이 아니라 이제 아보존에서 이제 네, 그걸 주관했으니까 네, 아보존 대상으로 그럼 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소할 수 있겠네요. 저는 교장 선생님도 고소하고 싶거든요.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 네, 아보존에 지금 데리고 가는 그 여자 상대로는 해놨어요. 네, 그 여자 상대로 했고, 네, 그럼 추가하시려면 네, 교장 선생님도 하고 싶으면 하시고, 네, 그 아보존 기관장 네, 담당 선생뿐이 아니라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처음에 나와서 데려가는 게 아보존이라면 원래는 시군 구청에서 이게 데려가게 돼 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위임받았다 하던데요. 위임받고 만일 그거 안 데려갔다면 그쪽에만 다 맡겼다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직무유기가 되고 아, 그러니까 요약해서 잠시만요. 적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인데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그게 이제 아보전에 위임이 돼 있대요. 거기는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위임이 돼서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넣으면 되죠. 담당자랑 기관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함부로 아이를 일방적으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네,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관행도 한번 네. 잘못된 거를 분명하게 지적해서 혼 좀 나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억울하고 피해도 입었고 정신적, 네, 물질적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처벌뿐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다 해버리셔야 되니까 그쵸. 일단 고소를 먼저 하시고 네. 근데 그거 아직 뭐고 경찰 조사가 남아있다 해서 저는 그거 끝나고 할까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동시에 빨리 해야 유리했죠. 아, 이거를 무슨 일방적으로 끝나고 그거는 똑같이 해명하면 되고 이미 다 아까 처음에 쓸 때 기한서에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과 똑같이 진술하면 돼요. 그래서 음, 이미 검찰에서 그럼 저는 그거와 동시에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 아무 그게 없으면은 저는 이제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피의자 조사만 일방적으로 당하면 불리하니까 네네. 피고소인 조사가 아니라 고소인 조사도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편하게. 그렇죠. 고소인 조사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제가? 경찰에다 넣는 거예요. 경찰에. 지난번에 아, 경찰에 처음에 했을 때 네, 그 고소장에다가 네, 추가로 고소한다 해서 그 적시하란 말이에요. 두 사람 추가. 교장과 네. 아부존 기관장을 두 사람을 추가로 고소합니다. 아니면 근데 같이 그 병원에 팀장이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래도 일단 잘해주든 말든 끌고 갔기 때문에 거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니까 음. 그 관련자와 처음에 직원이 있고 팀장은 잘했으면 팀장은 빼고 기관장은 네네. 넣으면 되죠. 그냥 기관장 넣어가지고. 네, 담당자와 음, 음, 기관장 넣으면 되죠. 팀장이 음, 음, 잘해줬다면 음, 잘해준 팀장은 빼면 되죠. 음.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100번 이해하죠. 저도 음, 오늘 음, 아침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또 툭 튀 나왔어요. 거기 음, 팀장한테 이제 저도 음, 전화해가지고, 너가 이거를 작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얘기한다 하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배신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고소하는 게 싫지만 너 잘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또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그거와 네, 상관없이 어쨌든 네, 뭐 네, 팀장은 잘해줬다면 팀장은 빼더라도 끌고 간 네, 사람과 책임은 네, 물론 팀장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네, 기관장이 나는 더 기관장이 더 괘씸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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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처벌하면 음, 음, 직원을 최종 책임지는 거는 기관장이니까 음. 기관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애가 가기 싫다고 했대요, 5번이나.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그리고 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음, 그 알을 갖다가 학교에 전학 갔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교육자로서의 자격 상실이에요. 이런 경우는. 음,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모한테 똑바로 물어보지도 않고 음, 음, 정확하게 사정을 음, 상담하지도 않고 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갖다 아이를 어, 그쵸. 지나친 거잖아요, 이거는. 지나치게 부모로부터 격리되게 만들고 아이가 음. 인권 침해당하게 만들고 아이가 정서 트라우마도 겪게 충격을 받게 만드냐. 네네.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아이가 네네. 잘못되면 정신병원, 정신과에도 한번 갔다 오세요, 아기를. 네네네. 그래서 그러려고요.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네. 빨리빨리 해서 네. 검찰을 받아보고 이런 일이 함부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분리돼서 그게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엄마는 일방적으로 당한 입장이니까 네. 그 당한 그쵸. 입장을 어, 이거, 충분하게 이거 덕분에 제가 엄마는 서둘렀지 아니었으면은요,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얼만큼 끌고 갔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알게 됐죠. 처음에 우리한테 여기가 연락해서 단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인권 국민 실천국민행동. 실천 국민행동. 요거 저희 연락처는 친구가 알고서 전화한 거죠. 네, 그쵸. 회사 직원이에요. 네, 인터넷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네네. 우리한테 연락을 한 걸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이거를 고소장을 넣으면 그 다음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고소인 조사 받으면 하면 되고요. 시간 내고 네네.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일단 고소해 놓고 나서 네. 네네.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 그쵸. 열심히 하면 되고 아기는 잘 네. 지금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저희는. 그렇죠. 애기 네. 마음에 괜찮아요? 울지 않아요? 네, 그런 건 애가 워낙 강해가지고, 다행히 네. 뭐, 어쨌든 자기가 도망 나오면은 음, 도망갈 수도 있겠다, 그냥 싶었대요. 어휴, 근데 이게 자기가 그렇구나. 원치 않은데 갖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럼요. 예, 뭐 생활 자체가 뭐 음, 엉망이 돼 버렸으니까는요. 그러니까 큰 애가 자기 의지로 지금 다 어, 극복해 갖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요. 학교 갔을 때도 선생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그럼요, 지켜봐야 되고요. 굉장히 네네. 큰일 날 뻔한 일이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제가 그거 깜짝 그럼, 놀랐어요. 그때 그 얘기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게 음, 검색해가지고 제가 네, 검사 거기도 가갖고 이거 보여줬어요. 인터넷에 올라왔는 거. 네, 한번 붙잡혀 가갖고 오지도 못하고 네, 얘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하는 네, 거 안 좋은 거 그거 내가 다 보여줬어요. 거기 네, 대구 그 검찰관, 네, 그 네, 대구 검찰청 그 강력과더라고요. 그 네, 자기가 그거를 근데 딱 보여주니까는 보여주고 내가 앉았거든요. 네. 앉아갔는데 내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마 피해자들이 다 많거든요. 정상인데 다 그럼, 정상인이 많아요. 다 그러니까, 정상인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아보전하고 그만 미쳤다니까는요. 보니까. 네. 어쨌든 일 처리를 너무 못해요.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해요. 지금 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빨리 연락이 돼서 72시간 내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쵸. 그게 그래요. 만약에 맞아요. 이걸 늦게 연락이 받았으면 우리가 손을 쓰려고 해도 또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소 2개월 몇 개월 막 기간이 무한대로 연장되거든요. 그쵸. 아, 좋은 일 음,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아니,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 같은 집이 그래 많아요. 네, 많죠.
계속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래? 누가 그렇게 해요, 진짜로? 지금 법이 이상하게 정인이법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부모한테 진짜 학대받아서 심지어 자녀가 죽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네들 아예 한대요. 자기네들은 시키는 대로 한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 어, 그때부터 이게 말 안 통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계속 어.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르게 상담하는 방법을 찾고, 그러면 자기들이 가는 횟수를 늘리든지, 집에 가서 그게 방문해갖고 보려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그거를 왜 무조건 자기네들 편한 대로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럼 진짜로 집에 못 가고 막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럼요. 정신병원까지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죠. 뭐 올해 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연락을 못하는, 뭐 조금이라도 경미하게 학대했다, 때릴 수도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쵸. 그런데 그게 이제는 다 체벌 금지, 학대 이렇게 몰아가서 그러니까요, 자식하고 사이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경미하든 안 하든 어쨌든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작은 거라도 그냥 심하게 어, 과잉 학대다 해서 학대도 신체 학대뿐이 아니라 정서 학대, 교육 방임 학대, 뭐 수도 없는 환경 불량 이런 것도 다 정서 학대로 몰아가면서 강제로 분리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 위험하고 굉장히 잘못 흘러가면 가정이 다 파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우리 아가 말을 잘해서 그렇지, 거기서도 니는 전학 갈 애가 아닌데 내가 얘기해 볼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너무 아, 딸이 똑똑하고 잘했고요. 이런 사례가 아무튼 잘 해결이 돼서 아이 잘 간수하셔야 되고 네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근데, 네. 아, 네, 정말.